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7년 4월 9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공부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요즘 이제 프로야구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롯데자이언츠에는 이디오라는 선수가 새롭게 나타나가지고 이 전반적인 팀 분위기를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선수가 이렇게 새롭게 등장을 했다 해서 전반적인 팀 분위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고서 이게 바로 이 전반적인 그 상승세라는 것이 무시 못하는 거구나. 그리고 심적 멘탈이 상승이 되면서 전반적인 팀 분위기가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야구를 보면서 그냥 이런 생각을 해봤지. 제 자신도 생각하기 나름이겠구나. 그러니까 제 자신이 마음 자체가 어떻게 업그레이드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제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능력을 끌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저런 게 바로 멘탈의 힘이구나, 이런 거를 새삼 느끼게 했던 그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뭘 하나 보더라도 조금 이렇게 생각을 갖고 보면은 거기에서 얻어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새삼스럽게 야구 얘기로 시작을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이대호 효과라는 걸 그냥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걸 찾을 수 있지 않느냐. 또 정치판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재인 후보가 완전히 득세를 할 것처럼 보였지만 안철수라는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얌전한 센님 같았지만 요즘 주변에서의 어떤 힘을 모아주다 보니까 안철수 효과라는 것도 좀 서서히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무시 못하는구나, 이게 과연 힘이라는 거구나, 이런 거를 새삼 한번 느꼈던 정치판과 스포츠, 야구, 판도에서의 어떤 변화, 이런 것이 우리들 자신에게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일요경마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경마도 금강 흐름 자체가 이제 배당과 안정이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그 유형이잖아요. 그건 아무래도 이제 레이팅 시스템 자체의 폭이 넓어지면서 전반적으로 강등마도 이제 눈에 띄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승급마들도 또 어떤 편성을 만나서 또 선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러다 보니까 배당이 조금씩 터지면서 경마 자체가 어렵게 흘러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이 있던 없던 경마는 상당히 어렵고, 자기 흐름과 맞지 않는 경마를 맞이했을 때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남들은 다 대끼리 맞히기 쉽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고배당보다 더 어렵더라고. 근데 반대로 그 전주 경마는 남들이 다 어렵다는 고배당을 혼자만 맞췄던, 그것도 단통으로만 맞췄던 강타였기에 이게 경마도 뭔가 자기와의 그런 어떤 맞는 경마가 있구나, 이런 걸 또 새삼스럽게 느꼈고, 경마 참 어렵구나, 이런 것도 또 새삼스럽게 요즘 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경마에는 겸손해야지 절대라는 건 없고, 항상 내가 잘했으면, 지난주처럼 연속 잘했으면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를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경마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일요경마 거두 정리하고 일요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제 1경주입니다. 일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빠! 그 옛날에 그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합주를 하잖아요, 반에서. 근데 심볼지를 맞히면은 딱 한 번밖에 안 하잖아. 짱! 하고 딱 한 번만 하는데, 그거 올 때 기다리고서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있다가 그거 오면은 쫙 치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 하려고 그냥 그거 무거운 거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거 하나 하고 나면은 마음속에 그냥 뿌듯한 마음이 생겨. 실수 없이 잘했구나.
그게 바로 조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조직에 입사해서 이렇게 어떤 일원이 돼서 할 수 있는 거를 배우는 건데, 경마를 하는 사람들은 특히 전문가들 중에서 조직 생활을 안 해보고 어렸을 때부터 경마 전문가를 하는 친구들은 좀 버릇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세상의 그런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매출만 많이 뜨면은 최고인 것 같고, 그냥 뻥이나 잘 치면 그냥 그런 게 최고인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금 수양이 덜 된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경마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조직 생활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자, 이번 일요일 경주입니다. 노림수를 갖는 충마가 있어요. 이건 뭐 무조건 충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이라서 강력하게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 있습니다. 자, 먼저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5번 뉴베스트라는 신마입니다. 고개가 약간 높아요. 그러니까 마필 자체로 힘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반에 제어성 말머리를 보고도 많이 뛰려고 그러는 의지는 있어, 말이. 그런데 종반 직선상에 가면 이 말이 고개를 숙이고서 이렇게 전구 운동을 해야 되는데, 고개를 약간 들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모래를 맞아버리면은 거의 지약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귀를 하더라도 그냥 채찍 때리고 진로 막히고 그 다음에 마필 사행하고 뭐 이런 복귀를 하는 거는 제가 그랬잖아. 어저께도 얘기드렸지만 원시적인 국민학생이 하는 복귀고, 요즘 복귀는 마필의 생김새라든지 마필이 뛰는 자세라든지 그로 인해서 중폭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차기 경주에 이 마필이 어떻게 뛸 수 있겠다라는 걸 유추해내는 게 복귀예요. 그러니까 그게 요즘 복귀야. 그렇기 때문에 복귀라는 걸 그렇게 할 줄 아는 친구들은 제가 보기에 막판에 10명도 안 돼요. 그런 복귀를 할 줄 모르고 복귀를 한다고 그러는 거는 그런 국민학생들이 하는 복귀고, 그런 복귀는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참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마필의 생체학 같은 거, 뭐 두상이라든지 정구운동이라든지 다리 쓰임새라든지 이런 걸 갖고 복귀를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하면 돼요. 능력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과 같이 활용 타임을 분석을 해가지고 능력 분석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전반적인 데이터를 갖고 저같이 능력 분석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도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기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경마 자체를 소수밖에 할 수가 없는 친구들이야.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혀 옛날만큼 복귀하는 친구들 봤어요, 요즘? 못 보셨잖아. 그러니까 기본기가 안 돼 있는 친구들 거를 여러분들이 청취를 하시는 거야. 그 대신 기술이 없는 반면에, 능력이 없는 반면에 이빨은 아주 그냥 거의 다이아몬드급 이빨을 갖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속아 넘어가는 거야. 5번 뉴베스트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입상은 가능할 것 같은데, 하자가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5번 뉴베스트를 일단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일요일 경주에는 강출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 출이 안 팔리기만을 기대하면서 일요일 경주 멋지게 적중으로 풍물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찍 나오셔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으니까요. 자, 일요일 2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능력으로만 놓고 봤을 때 어떤 말이 가장 좋을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그래도 지난번 데뷔전 때 가능성을 보여준 5번 피스풀 라이프가 그래도 가장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주행검사 자체를 2회에 걸쳐서 통과를 해서 그런지 데뷔전 자체에 의지가 없었던 마필인데, 데뷔전을 봤을 때는 선취력을 어느 정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준 터라, 자, 이번 교시 5번 피스풀 라이프는 충분한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그래서 5번 피스풀 라이프는 가져가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1번 허니바로우즈가 과연 선행력을 끌어내면서 선전을 할 것이냐. 데뷔전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능력을 보여준 반면에 지난번 경주 때는 종반에 급격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일시적인 부진으로 봐줄 수가 있는 거냐? 아니면 마필 자체에 문제가 좀 있었던 거냐? 그러고 나서 이제 휴양을 갔다 왔잖아요. 1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일본 허니바로즈는 한번 띄워봐야 알 것 같아요. 그야말로. 그래서 일단 선행은 갈 수 있는 마필이니까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배팅권에 난차가 시켜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7번 메가스톰이라는 마필이 있는데요. 요 마필은 지난번 데뷔전 때 모습을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마필의 생김새로 봤을 때는 차기 경주지에 좀 뛸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경시 만에 하나 배당만을 고른다고 할 것 같으면 7번 메가스톰도 피닉 배팅권에 난차가 시켜야 되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서 저는 어찌됐든 간에 7번 메가스톰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오늘 강타의 1호 경마 오전장 최대 UCC 메인 1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1차 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일단 강축은 버티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도. 자, 일단 3번 킹 메신저입니다.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언뜻 보면 생바닥을 때려놓은 것 같지만 가장 그래도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공백 이후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은 3번 킹메신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고 당연히 입상권의 한자리에 성공을 해야 되는 것 마필이 바로 3번 킹메신저이기도 해요. 자, 여기에 또 이제 승부 의지가 강하게 걸려있는 마필들도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축이 버티고 있는데 이 강축이 안 팔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주예요. 그리고 또 안 팔려야 돼. 그래서 그 마필을 놓고 때려가지고 우리가 이 3경주에서 상황을 내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3경주에서는 제발 수리 마수리 배당이 노리는 대가리가 안 팔리게 해주십시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왜? 항구라하게. 자, 그래서 이번 3경주에서는 멋지게 항구라를 기대하는 1차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신있게 대저도 여기서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4경주 인기만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선행은 6번 파이어볼이 나갈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견제 세력은 2번 한일항산물과 4번 과천대왕이 견제를 해줄 가능성이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6번 파이어볼이 끝까지 버팅길 수 있겠느냐. 선행을 가더라도 버팅길 수가 있고 선입으로도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대 전력을 보여주는 가운데서도 직전 경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라 자, 이번에도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면은 분명하다. 자, 6번 파이어볼을 가져가는데 이들 마필들이 강력하게 이 마필이 충만은 아닙니다. 충만 따로 있고 단통마도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실질적으로 6번만을 가져가긴 하지만 받치기 정도로만 고려를 하는 마필이고 강력하게 때려야 되는 축은 7번 빅트리오예요. 7번 빅토리아는 근간 두 번의 경기에서 역시나 연속 하강대 전력을 보여줬는데 취임력 자체가 원체 우수합니다. 그리고 이번 경시는 이제 부족했던 선행력을 끌어낼 가능성이 있는데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 7번 빅토리오는 충만감의 마필이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7번 빅토리오와 6번 파이어볼 이 두 마필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1경주 강타의 자랑 부산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1번 해피레이드가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는데 과연 암말 핸디캡 경주에서 또 한 번 선전을 할 수 있느냐. 선행의 찬스를 맞이하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물론 견제가 있는 선행이긴 합니다만 외곽 게이트의 11번 스마트 레이드도 굉장히 빠르고 6번 아레나나 7번 개안탄생도 모두 선행 일변도의 마필인데 문제는 일본 해피레이드는 선행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입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일본은 당연히 이 편성에서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자, 여기에 이제 10번 루케미가 추입형 마필이니까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인기가 좀 덜덜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선입층이 올로 그냥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막판에 올라올 수 있는 10번 누게미도 안 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추천드리면서, 자, 다음 일요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일요제 5경주는 일요경과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를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잡은 이유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당일 현장에서 배당반을 봤을 때, 또 모든 전문가들이 간다고 떠드는 마필들이 이번 경기에 저도 간다고 받았어요. 간다고 받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승부처로 접는 거야. 그 말이 안 돼.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잖아. 일단 가느냐 안 가느냐 밖에로 오는 게 1차적인 소수고, 얘는 없어로 오는 게 또 2차적인 소수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정보라는 것이 얘가 지금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분류 작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냥 액면으로 받아들이면 죽는 돈이 많어. 그리고 조합이 안 돼. 가는 게 한 마리가 아니야, 한 경주에. 여러 마리가 가는 경주도 있어. 그러기 때문에 딱 한 마리가 간다면 그놈을 대가리 놓고 때리면 되겠지만 그런 경주가 별로 없어. 그랬을 때 이번 경주에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필들을 엑기스로 딱 잡아내는 마필 하나만 가져가고, 이번에 승부가 걸렸다고 팔리는 2마리의 정보만은 과감하게 자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이 받는 정보라고 해더라도 거기에서 누가 더 걸러내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듣는다고 다 올 것 같으면 개뿔이나 돈 있는 놈이 누가 있겠어? 절대 없어요. 자, 5번 금붕왕입니다. 자, 이번 경주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고, 승급전이라고 해서 3kg의 감량 2첩을 갖고 있지만, 전 이마필 자르고 갈 겁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서 과감하게 자르고 갑니다. 그래서 5번 금붕왕은 자르고 가고, 한 마리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경주시 이제 데리고 가는 마필은 12번 최고먼이라는 마필입니다. 물론 이 마필이 대가리는 아니죠. 자, 그렇지만 일단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로 생각이 드는 마필이에요. 자, 언뜻 보면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조정을 거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시 조정을 거칠 가능성은 또 있지만 한 번 더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도 없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 경주 때가 실질적으로 거세를 하고 첫 번째 출전을 했던 경주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주가 사실상 거세를 하고 이제 두 번째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2번 최고머니가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하이라이트 승부처 멋진 중배당으로 같은 정보를 맞더라도 왜 강타가 받으면 다른지, 자, 다시 한번 멋지게 증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시 가장 기대치를 높게 봐줄 수 있는 마필은 외곽 게이트에 있는 10번 최강전력이란 마필입니다. 일단은 요 마필은 근간 2번의 경주에서 2착, 3착을 차지했지만 지난번 경주 때 사실상은 소폭 조정을 거치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더 능력 신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추임력 측면에서는 발굴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 메리트를 높게 봐줄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마필. 자, 그래서 10번 최강전력은 편성상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3번 드림질주인데요. 이 마필도 이제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체 이 마필도 이제 종반 뚝심이 괜찮은 마필이라서 이번 경시에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3번보다는 10번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팔리기는 3번이 더 세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3번은 이번에 좀 약하게 보고 싶고, 오히려 10번은 좀 더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둘 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열을 본다면 저는 10번을 더 세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10번을 조금 더 세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충만감의 마필이 누구로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잠재력만 높은 거면 4번 가속 챔피언이 가장 좋은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워낙에 지난번 데뷔전 때 선취인 여부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번 경기가 이제 거리가 1300으로 늘어났고 승급전이라는 점에서 늘어난 거리에 대한 변수를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게 만드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4번을 축으로 놓고 가져갔을 때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그래서 4번도 굉장히 세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기마들의 접전 구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일요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요 6경주. 이번 경기는 사실상 이제 승부처로 성적을 하려다가 어떻게 인기만 접전 구도로 팔릴 가능성이 있어서 큰 배당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 경주로 해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9번 미스터 포춘이란 마필입니다. 선행 일변도의 모습인 줄 알았는데 선입도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번에 조정을 거쳐서 이번에 경기력 상승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서, 자, 이번에는 뭐 무조건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올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9번 미스터 포춘은 일단 배팅권에는 당연히 안차가 쉽게 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자, 이게 이제 3번 금화제우스도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줬고, 특히나 직전 경주 자체가 장기 휴양을 하고 출전을 해서도 나름 경쟁력 있는 발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거의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측이 되는 마필이라, 어찌됐든 3번 금화제우스도 피릭 배팅권에 안차가 쉽게 되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승부 의지만 놓고 본다면 3번 금화제우스가 더 강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3번 금화제우스와 9번 미스터 포춘은 피릭 배팅권에 안차가 쉽게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다음은 이제 부산제 3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빰빠라밤, 빰빰빰빰. 자, 이번 경기는 일단 충만감의 마필은 버티고 있죠. 10번 태양의 신하라는 마필입니다. 입상에는 성공을 못하고 있지만 갖고 있는 사이즈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안정된 전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 경시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 10번 태양의 신하는 피리 배팅권에 난처가 쉽게 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10번 태양의 신하는 일단 가져가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후착이 문제입니다. 후착이 어떤 말로 배당을 터뜨리고 어떤 말이 또 배당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배당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경주라, 자, 이번 경주는 충분히 이변 연출이 가능한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정된 가능성보다는 후착에서의 이변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봐줄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뭐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무조건적으로 배당 쪽으로 포인트를 잡고 승부수를 한번 던져보고 싶은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서는 무조건 노려야 되는 마필이 일두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말들이 강하게 승부를 해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이 되는 경주인데, 어찌됐든 간에 10번 태양의 신화를 갖고서 후착에서의 배당 가능성은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 한번 멋지게 때려볼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고민이 되는 경주이긴 해요. 되는 경주이긴 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조심을 요하는 경주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일요일 7경주입니다. 일반 경주죠. 킬리 여왕입니다. 지난번 데뷔전 때 워낙에 좋은 능력을 1200경주로 펼치면서도 선행을 나서서 한 바퀴를 일수를 했는데 이번엔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4번 킬리의 여왕이 이번에도 선전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저는 선행을 편성이 느려서 선행을 갔을 뿐이지 선행을 안 가고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배팅권에 당연히 안착을 시켜야 되고 5번 켄터키 여인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은 지금 27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장기 휴양마인데요. 재검대 그림을 보니까 상당히 제어성 말머리를 보이면서 선입전개를 자초하고 종반에 풀어주자 탄력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5번 켄터키 여인이 여기에서는 배당권 전력으로도 어느 정도 재미가 있는 마필이다. 그래서 4번 킬리의 제왕과 5번 켄터키 여인 이런 마필들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4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자, 준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일단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은 2번 동방불패입니다. 왠지 모르게 지난주부터 문제봉 마방이 이 기세가 상당히 올라간 모습이죠. KRA 거기에서도 입상에 성공을 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문제봉 마방에는 선행형 마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부족한 마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순발력이 뛰어나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2군까지는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봉 조교사가 나름 이 마방 관리를 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 동방골패도 바로 그런 유형의 마필인데 근간의 착순권에만 맞물리고 있지만 마필의 능력은 소폭이지만 꾸준한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 자, 이번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번 준메인 승부처에서는 2번 동방골패를 강하게 추천을 드리면서 제대로 된 중배당 단통으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8경주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최대 UCC 메인 2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자, 2차 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경주도 간다고 아우성으로 얘기할 수 있는 마필들이 이번에 부러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경주고 사실상 출전 마간의 능력차가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정확한 충만감을 선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경주로 구분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2번 드림시티입니다. 근간 두 번의 경주, 공백 이후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서서히 경주력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마필로서 실질적으로 현재 갖고 있는 순수 능력만 놓고 본다면 2%가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드림시트를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이유는 공백 이후의 상승세도 문제이고 이번 경주 시에 거기에서 더 나은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마필 자체가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드림시트는 이번에도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가 있다. 자, 반대로 이 8경주에는 당일 수가 겁나게 불 수 있는, 바람이 겁나게 불 수 있는 인기마가 하나가 있는데 요놈이 안 돼요. 간다고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역으로 자르고 가는 그런 작전으로 임해서 뒷박으로 중고배당을 노릴 수 있는 2차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는 놈을 알고도 가가면에 자르고 갑니다. 너 가라. 가 상관없어. 가봐. 가면 되는지. 등짝도 짤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팔립니다. 자, 그 마필 자르고 들어가서 한번 멋지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고 나가면 다 이병철 정주영이 된다고 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을 보면은 자르고 들어가서 대박을 만드는 강타의 실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5경주입니다. 2번 트리플 파티입니다.
갖고 있는 능력만 놓고 보면 선행과 선입으로 가면서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번 트리플 파티는 거의 강력한 충격감으로 보시면 돼요. 등짝이 박제이라도 뭐 무조건 올 수 있는 마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초화도 이번엔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번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엔 올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2번 초화까지도 무조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고 8번 어른공주가 이번에 이제 승급전을 치르는데 3.5kg의 감량을 이점을 안고 이번에도 선전을 할 수 있느냐. 선행을 못 갈 것 같은데 야, 저는 이 마필을 한번 더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의외로 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른공주의 선전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둬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구경주입니다. 나름 충만감의 마필은 버팅기고 있는데 후착에서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자, 충만감은 당연히 외곽 게이트에 있는 8번 승리사랑이란 마필입니다. 뭐 편성상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해서가 아니라 현재 갖고 있는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당연히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는 것 저녁이면 분명하기 때문에 배팅권에는 뭐 당연히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8번 승리사랑은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때려볼 필요가 있다. 후차는 4번 와일드 썬더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이 이번에 괜찮아요. 그래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올 수 있는 마필이라 4번 와일드 썬더도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기는 8번 승리사랑과 4번 와일드 썬더를 강력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최대 메인 승부처인 부산교차 6경주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당연히 이번 경주는 2번 부활의 반석이 강력하게 팔릴 수 있는 경주예요. 누가 보더라도 편성상 충만감의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난번 경주 때 3착으로 왔지만 챔프라인과 바세브 파티라는 또 베이당마가 고춧가루를 뿌리면서 요 마필이 이제 3착을 차지했는데 지난번에 소폭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고 이번엔 초반 선행까지도 가능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이번 부활의 반석은 어찌됐든 뭐 무조건 갈 수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사실상 요 마필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합니다. 안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요 마필보다 더 뛸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 놈도 있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2번마가 부러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싶고 또 부러졌을 때 그 부러지는 이유는 능력차가 요만큼의 능력차가 있다면 부중의 차를 갖고서 요만큼의 능력을 극복할 수 있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놈을 대가리로 놓고 역으로 인기만을 능력만을 공략을 해서 이번 경주는 한번 중구배당을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6경주는 자 강타의 노림수의 갈리만을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때려보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교차 6경주 왜 중배당이 터지고 왜 레이팅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적중으로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7번 후리바람입니다. 가는 놈들도 많기는 한데 7번 후리바람을 가장 안정된 능력마로 판단해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자 57kg의 가부중을 받고도 지난번 경시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사실상 이제 직전 경주의 입상 자체가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1번의 입상이라서 이 마필이 잘 뛰었다기보다는 여타 상대마들이 못 뛰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이번에도 57kg이지만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라서 자 이번 경시 7번 후리바람을 강력한 축으로 놓고 자 한번 멋지게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경주다. 자 후창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있는데 여기서 키포인트입니다. 가장 정계나 능력상으로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일두가
승부 의지가 없어서 이번엔 안 된다라고 나온 마필이 있어요. 그 마필을 재우고 자르고 승부를 한다면 중배당도 가능한 승부처가 바로 이번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강타가 간다면 가고 없다면 없다. 계속적으로 증명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 안 되는 인기만 자르고 들어가는 준메인 승부처로서 중배당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승부처라는 점, 자,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 좋답니다. 안 된답니다. 굳이 가져갈 이유가 있을까요? 안 된다는데 우리가 굳이 가져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 자르고 때리는 준메인 승부처에 여러분의 많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11경주 오늘 강타의 끝장 승부처입니다. 4번 개나리라는 나는 충만감의 마필이 버팅기고 있는 경주예요. 개나리는 사실 빠지기가 좀 힘들죠. 워낙에 이제 센 말이고 또 정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신지 아니라 신지 할아버지 같아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번 개나리는 제껴놓고 후착이 누구냐 이게 관건인데, 자, 이번 경주에 가는 놈과 안 되는 놈 철저하게 구분하고 또 받치기를 할 놈과 강력하게 단통으로 때릴 놈을 철저하게 구분을 해서 자, 멋지게 한번 때려볼 수 있는 경주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한번 제대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착마들의 대접전 양상의 구조죠. 자, 끝장 승부처 제대로 된 적중으로 한번 들이대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강타가 준비한 일요경과 경마방송은 이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적중 내역도 없이 강타가 꼭 이기겠다는 신념으로 접근을 한 주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최선은 필연이고 잘하겠습니다. 자, 해서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경마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